네, ESP8266에서 제이슨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슨이 무엇인지,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표기에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제이슨의 데이터를 직렬 통신을 사용해서 전송하기 위한 회로 구성, 그리고 제이슨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제이슨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객체의 표기법 사용에 대해서 알고요. 그 다음에 파트 2에서는 직렬통신의 제이슨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에 대한 노테이션,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표기에 대한 사용법을 이번 장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HTML을 표현하는, 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언어 중에 하나이고요. 이 안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기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데이터 표기법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경량화해서 만든 데이터 교환 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이슨은 이제 아주 간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기계 또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끔 그 내용이 아주 쉽게 파악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용량이 작게 설계되어져 있고요. 이 용량이 적음으로 인해서 XML보다는 좀 더 데이터를 많이 짧은 시간에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의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 포맷, 데이터 형식일 뿐이기 때문에 어떤 통신 방식도 프로그램도 아닌 단순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두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이슨의 특징은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간에 송수신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 데이터 형태이고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제이슨 형식의 문서를 쉽게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변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슨의 문서 형식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형식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데 아주 편리하고요. 자바스크립트 이외에서도 아주 효율적인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알고 있다면 아주 굉장히 유사도가 높기 때문에 금방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이 데이터는 텍스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언어에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잘 맞는 형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어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 데이터 처리에 관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제이슨 형식을 살펴보면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객체와 마찬가지로 얘가 키하고 밸류의 쌍으로 이제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키값과 문자열은 항상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와 배열의 표기에 대한 것을 사용할 수 있고, 이 안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자료형을 쓸 수 있습니다. 네, 제이슨은 기본적인 자료 형태가 키 밸류를 취하고 있고, 키는 해당하는 값을 밸류를 꺼내오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제 검색 용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하고 밸류 사이에는 콜론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콜론이 오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예제로
문자열을 키로 갖고 있고 문자열을 배열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고 키, 밸류, 그리고 중간에는 콜론이 오게 된다. 다 스트링 문자열로 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키 밸류 쌍에 대한 것을 콤마로 구분해서 표현하고, 이거를 하나의 객체를 표현하는 묶음으로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슨 데이터의 표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의 구분을 위해서는 쉼표를 사용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키 밸류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키 밸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오브젝트에 대한 것을 묶으려고 하면 중괄호를 사용해서 묶게 되고요. 배열 여러 개의 똑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대괄호를 사용해서 묶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키1에는 이 객체에 대한 밸류를 가지고 있고 키2에는 이제 배열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자료형이 이제 세 개가 하나의 데이터로 배열로 묶여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정보라고 하는 키에 이렇게 객체를 하나로 묶어서 밸류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생산 품목 같은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것을 배열로 묶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값들은 순서된 리스트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이제 언어에서 배열에 대한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배열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대괄호 형태를 가지고 여러 개의 자료형이 똑같은 것들을 묶어서 표현을 하고 있고, 이제 제이슨에서 기본적으로 키 밸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나서 중괄호로 묶어서 하나의 객체 정보임을 나타내서 우리가 관리하는 여러 가지 자료형들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는데 제이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슨을 사용하는 방법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제이슨 데이터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키 밸류 중간에 콜론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제이슨에 대한 것을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ESP8266을 사용해서 이 제이슨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ESP8266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아두이노에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툴에 보면 이 라이브러리 매니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검색창이 뜨게 되면 라이브러리의 검색 항목에 제이슨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하면 아두이노 제이슨이라고 하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면 여기에서 설치 파일 전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설치하라고 하는 이런 표시가 안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은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 설치하라고 하는 스위치 여기 있는 것처럼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클릭해서 제이슨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주세요. 제이슨을 문서화하고 이것을 통신을 통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직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저장하기 위한 이 제이슨 다큐먼트의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 데이터로 저장할 용량에 대한 것을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200바이트 정도 저장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내가 사용할 키워드, 키에 대한 값을 이렇게 도큐먼트 중에 우리가 중괄호 열고 어떤 키 밸류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도큐먼트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서 대괄호에 넣고 그에 해당하는 밸류를 또 큰 따옴표로 묶어서 넣는 형태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name,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홍길동 이렇게 입력한 하나의 JSON 오브젝트가 만들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도큐멘트에 저장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직렬화를 통해서 데이터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JSON 데이터에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 직렬화를 위해서 필요한 함수로 serialize JSO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환할 JSON 오브젝트 그리고 그 해당하는 JSON 파일을 직렬로 만들어서 저장할 저장소, 이렇게 두 개를 매개 변수로 넣어주면 해당하는 여기 오브젝트 JSON 오브젝트 이 데이터를 직렬화된 형태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직렬화된 데이터를 직렬 통신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린트문을 사용해서 표시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이제 우리가 위에서 만들어 놓은 요 JSON 다큐멘트를 직렬화해서 출력해 놓은 예입니다. 앞서 직렬화를 통해서 이 문서가 만들어지고 전송이 된 후에 이 문서를 이제 직렬화된 데이터를 받은 곳에서는 다시 역직렬화를 통해서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것을 읽어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처리를 도큐멘트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이 JSON 문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JSON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전송되어 온 직렬화돼서 들어온 데이터가 JSON이라고 하는 데이터 변수에 저장이 되어져 있고요. 이 데이터에 대한 것을 다시 도큐멘트로 복원을 하게 되면 도큐멘트에 아까 썼던 내용처럼 이 해당하는 키에 대한 값만 읽어보면 해당되는 요 키에 대한 매칭되는 밸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temp underbar name이라고 하는 데는 이 키 값에 해당되는 밸류가 와서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값이 홍길동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와이파이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JSON 오브젝트를 이제 밸류로 갖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도큐멘트를 이제 1024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도큐멘트 내에 키 밸류를 와이파이로 갖는 JSON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JSON 오브젝트의 키를 선언하고 이에 해당되는 밸류를 배트 케이블하고 선언해서 위에 있는 JSON 오브젝트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JSON 오브젝트를 만들 때 create nested 오브젝트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키 값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키 밸류의 형식을 갖는 일반 이제 JSON 오브젝트가 되고요. 두 번째 보는 예제는 우리가 create nested 오브젝트라고 하는 형태로 키를 우리가 매개 변수를 넣고 JSON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는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키를 가지고 이 뒤에 JSON 오브젝트를 갖는 그런 자료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키값 밸류, 이 JSON 오브젝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 해당하는 것은 네스티드의 밸류가 되는 이런 형태로 자료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값을 도큐멘트의 메소드 중에 contain key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그 안에 매개 변수로 키값을 넣었을 때
true이면 해당하는 문서 안에 해당하는 값이 존재하는, 키하고 값이 존재하는 오브젝트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요. false일 때는 그 문서에 해당하는 키하고 밸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오브젝트의 크기도 추출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3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 3개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도큐멘트 안에 있는 사이즈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3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개의 오브젝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트 2에서는 제이슨에 대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구성은 제이슨 데이터를 번역받기 위해서 2개의 ESP8266을 사용을 했고요. 데이터를 이렇게 번역을 받을 선을 크로스로 연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데이터에 보내온 것을 또 PC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PC의 직렬 통신으로 연결한 상태입니다. 먼저 2개의 이렇게 ESP8266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송신부에서 계속해서 1초마다 시리얼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보내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시리얼로 12번, 13번을 연결하고 통신 속도를 125,2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수신부이고요. PC하고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송신하고 한쪽에서 받아들이는, 여기 PC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렬 통신으로 소프트웨어 시리얼로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기본 시리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소프트웨어 시리얼 마이 시리얼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고, 하나는 기본 시리얼을 사용해서 2개의 통신 속도를 똑같이 115,200으로 설정을 했고요. 이 마이 시리얼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를 읽어서 PC로 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송신단에서 오는 시리얼 테스트라고 하는 텍스트를 받아서 그것을 다시 또 PC로 전송하는 기본적인 통신 테스트 프로그램을 연결하기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습니다. 제이슨 데이터에 대한 것을 보내기 위해서 송신단에서는 이렇게 만든 데이터를 송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렬 통신에 대한 것을 소프트웨어 시리얼 1이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리얼의 통신 속도 설정을 했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것을 보내기 위해서 랜덤 수를 만들고, 그 키값에 대한 것을 타임 스탬프와 밸류, 이렇게 2개의 변수를 도큐먼트로 만들어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타임 스탬프, 그 다음에 밸류, 이렇게 2개의 값을 저장하도록 도큐먼트를 만들었고, 이것을 시리얼 제이슨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여기 소프트웨어 시리얼에 바로 직렬로 전송하는 그런 구문을 만들었습니다. 수신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C로 보낼 것과 지금 현재 송신되어 오는 것을 수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시리얼 2개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리얼로 데이터가 오면 그 데이터에 대한 것을 다시 역직렬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다시 도큐먼트를 복원하기 위해서 도큐먼트 변수를 넣어서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타임 스탬프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이제 도큐먼트에 타임 스탬프와 밸류 2개가 전달되어 오기 때문에 이 녀석을 하나는 동형, 하나는 인트형으로 해서 출력이 되도록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시리얼로 보내기 때문에 PC에서 타임 스탬프하고 밸류의 값을 확인하면 제대로 잘 전송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이슨을 사용해서 LED를 온오프하는 부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이미 우리가 GPIO 이 번호에 대한 것들을 사용해 봤고 데이터도 보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제이슨 오브젝트로 보내서 이 중에 키 A를 확인하고 그 값이 오프이면 LED를 계속 토글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됩니다. 네, 예로에서 보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시리얼로 우리가 송신하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A의 오프라고 하는 두 개의 메시지를 계속 시리얼로 전송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시리얼 115,200 설정했고요. 그리고 도큐먼트로 내가 오브젝트 제이슨 오브젝트로 A의 오프를 담아서 이 직렬화해서 소프트웨어 시리얼로 계속 보내는 동작을 구현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수신하는 부분은 계속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단은 LED를 온오프 해야 되기 때문에 LED 포트를 2번으로 설정을 했고요. GPIO 2번이고 시리얼로 오는 데이터를 다시 역직렬화를 하는 동작을 이렇게 메소드를 통해서 하게 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직렬화를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를 도큐멘트로 옮기는 작업을 역직렬을 하고 이제 이 안에 제이슨 오브젝트가 있기 때문에 도큐멘트 A라고 하면 그 데이터가 오프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그 템프의 값이 오프이면 이 LED의 플래그를 계속 반대로 토글 시키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값이 디지털 라이트로 출력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전달되어 오는 이 오프 값의 LED가 토글이 되게 구현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제이슨에 대한 오브젝트 표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제이슨을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설치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이슨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로 직렬 통신을 하고 직렬화해서 전송하고 다시 역직렬화해서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것을 이제 전송 과정을 실습을 하면서 학습을 했습니다.